10월 16일에 있었던 재보선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민주연구원 전예현 부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요즘 전다르크라고 누가. 전다르크. 아이고 좋습니다. 잔다르크 아닌 전다르크라고 그렇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 전어의 계절 가을에 모셨습니다. 네. 전다르크. 네. 우리 전예현 부원장님 모셨어요. 민주연구원. 잘 모르는 분들에게 좀 설명드리자면 국책연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실제로 촘촘하게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보통 싱크탱크라고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이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열심히 머리도 쓰고 몸도 쓰고 그래요. 전략도 짜는 것이 바로 민주연구원입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가 바로 민주연구원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여의도연구원. 예, 이름이 여기 연구 소로 바뀌었나요? 약간 이름이 좀 바뀐 소에서 거. 원으로 바뀌었어요. 원으로 바뀌었나요? 예. 근데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엉뚱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바람에 지난 총선에서 크게 진 이유가 그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렇죠. 원래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라고 네네, 여론조사 전문가,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원장으로 갔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엉뚱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대표적인 게 이조 심판론 아니겠어요? 뭐 이조 심판론? 뜬금없는 이조 심판론 뭐 이런 거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대패했잖아요. 이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들고 나왔었잖아요, 한동훈이.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여의도연구원은 전략을 짜는 거나 아닌 거냐 욕을 많이 먹었었고,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민주당을 제가 거쳤는데 이게 작은 정당들도 선거 끝나고 나면 꼭 싱크탱크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복귀를 합니다. 그럼요. 왜 이겼고 왜 졌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것도 안 나와가지고 백서가 안 나와가지고 시끄러웠어요. 백서도 안 나왔어요? 네, 백서에 지금 나온지 모르는데 한동안 이제 안 나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냐. 그게 이제 한동훈의 책임론을 비껴가려고 한 거 아니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참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 뭐 집안 싸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평가가 있죠. 아니, 여당이고 말이죠. 저 2020년부터 4년 동안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였던 국회에 대해서 또 심판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했잖아요. 네. 이건 참 돌이켜 보면은 지기 힘든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런데 몰패는 아니지만 몰패는 너무 과장된 거고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복귀도 안 하고 제대로 복귀도 안 하고, 문제는 그때 지금 한동훈을 다시 대표로 지금 뽑았어요. 네. 또 한동훈이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제 답답한 거죠. 요즘 보수 언론 사설 보면 갈팡질팡이잖아요. 네, 그러나 네.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5분 브리핑 때 그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했는데 네.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오늘 아침 사설이. 그래요. 이따가 저희가 김건희 무혐의 이후에 그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해 볼 텐데, 우선 이번 10월 16일 재보선 평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평 어떻게 하십니까? 총평 더 겸손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 말은 결국에는 이번 선거를 크게 진 게 아니다. 뭐 네, 크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망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쨌든 호남에서 보여준 민심은 그래도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민주당은 겸손해야 되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전남도민들한테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이재명 대표님도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강화가 매우 아쉽죠. 근데 네. 8%포인트로 야, 졌어요. 이거는 정말 기록적인 결과예요. 정말 사실. 이제 압도적인 열세라고 했지만 많이 벗어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 강화가 우스갯소리로 주민의 3분의 1이 국민의힘 당원이다. 아, 그래요? 3분의 1씩이나? 뭐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당이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곳이고, 여기가 네. 약간 반공주의 같은 게 아직도 좀 적용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8%포인트 차로 한 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선전했다이고, 부산이 굉장히 좀 아쉽죠. 뭐 굉장히 복잡했던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는 좀 이따가 네네네.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총평은 들었고, 영광 곡성 전남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는 거는 선거 전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주 여유 있게 이겼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승리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민주당의 진정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제 이런 걸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나 한준호 최고위원이 가서 열심히 주민들의 마음을 산 것도 있고요. 초호화 호텔에서 선거운동했다는 그런 누명을 썼습니다만. 근데 그게 뭐 초호화 호텔인지는 사진을 보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텔 수준이더만 보니까. 모텔 수준이죠. 그리고 네. 사실은 혼자 자는 게 아니에요. 선거 캠프 하면 여러 명이 그 방을 썼지 않았을까 제가 추정이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씻는 데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방을 얻은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이 공격을 한 게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론 보니까 조국 매직 없었다. 옛날에는 사실 조국 대표의 얼굴이나 이미지로 네. 쇄빙선 이미지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쇄빙선은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도 진보당은 30.72%였어요. 아, 거기는요 정말 무섭게 선거운동합니다. 그래서 예. 조국혁신당은 스파게티 정치를 했고 진보당은 칼갈이 정치를 했다. 칼갈이라는 게 농민들이 이렇게 칼 갈 때 네. 진보당 당원들이 미리 내려가서 같이 칼 가면서 대화하고 이랬다는 거죠. 예전에 그 예전이 아니죠. 작년 2023년 4월에 있었던 전주을 네. 보궐선거 때도 거의 연초부터 진보당원들이 내려가서 동네 구석구석 청소하고 말이죠. 마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몸부림치는 칼갈이 정치와 이미지를 내세운 스파게티 정치가 이제 구분이 된 거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조직력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가 내려간 거 한준호 최고위원 이런 정말 그래도 겸손하게 저는 그걸 큰절 정치라고 비유를 큰절 하겠습니다. 정치. 아, 그래요? 정말 겸손하게 그래도 다시 한번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면 더 잘하겠다게 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곡성도 보면은 민주당이 55.25%로 절반 넘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혁신당이 자화자찬하기를 뭐 3파전 했고 지방선거 교두보 만들었다고 하지만 영광에서 25.56%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걸 교두보로 한다는 건 너무 자화자찬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너무 이미지 정치에 기대다가 생활 정치에 밀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유머가 있었잖아요. 네. 어떤 아이가 이제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채용만 양이고 나머지 다 가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네.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거, 예,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네. 뭐 그런 유머가 생각이 아니요, 납니다. 저 이 말하고 싶은데 이 조국 대표의 어떤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야권 내에서 좀 우려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커피든 사진, 네. 뭐 이런 거 자꾸 올리는데 예. 사실 풀뿌리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실패도 영향을 미쳤다. 아니 그걸로 덕을 많이 보신 분이니까 예, 뭐 그 늪에서 빨리 좀 헤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그 영광 군민들이 만만치 않은 분이요. 그 민주당 항상 선거 때마다 애먹이는 곳이 바로 이번에 그 투표를 보십시오. 예, 정말 그 영광의 민심은 정말 그 높은 정치 의식에 더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는 우리 당이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네. 그런 그 영광 국민들의 마음을 샀던 게 저는 당원들의 쌀 사주기 운동이라고 아유, 그럼요.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그런 진정성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듣고 그거를 실천으로 옮겨준다는데 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빙성 내렸으니까 영광에 굴비파러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비판했었는데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 빠지고 영광 가서 막 회의하고 지방 내려가서 이런 걸 이제 야권 지지층이 보고서 진정성을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뭐요 저것이. 그렇죠. 네. 그래요. 그 하여튼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정말 예, 이게 승리에 큰 조력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 눈물 나더라고요. 그 분들이 거기 가서 선거운동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거리도 멀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수도권에 있는 네. 청년 당원들까지 내려가서 네. 같이 뛴 모습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리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승리기도 하지만은 민주당원들의 승리기도 맞습니다.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뭐 이미지 정치 이야기하셨어요. 네. 앞서 제가 이제 지민 비조 네. 이게 일종의 어떤 기만술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지민 비조를 외쳐서 네.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방에서 민주당의 우리 후보가 선거운동 하는데 조국혁신당 선거운동원들이 그 뒤를 둘러쌉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왜요?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교란 작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조국혁신당이 마치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것처럼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국혁신당 선거운동에서 파란 잠바 입고서 쫙 둘러싸면 이거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국 대표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일이 여러 가지나 네. 우리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맞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거 안 냈어요. 네. 이런 식의 선거운동 하는 건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쇠빙선답게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스파게티 정치, 이미지 정치 그만하자. 훈절 정치하고 칼갈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치하자. 미래를 보여주는 정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일까요? 좀 너무 야비하네. 야비하죠. 선거운동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의 지금 그 존재의 의미가 민주당에게서 기생하는 정치를 지금 하나? 그리고 이제 더 화가 나는 건 어떤 거였냐면은 그 사진이 찍힌 곳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우리 민주당이 어려운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정말 고생하는 지역이었어요.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네. 이게 교란 작전을 피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네. 굉장히 그 지역 야권 지지층 내에서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선거 패배의 어떤 그 교훈을 얻으려고 할 텐데 그 해법으로 제가 제시합니다. 전혀 다른 당처럼 행세를 하든지 왜 그 색깔도 비슷하게 파란색이며 어느 때는 민주당하고 친한 척 어느 때는 뭐 지역 독점 체제 지역 독점 체제 우리 비판한 거요. 민주당은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서 또 민주당이 기생하는 정치 이게 좀 역겹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의 전남 지역 지난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43.97%였습니다. 이번에 영광에서는 25.56%, 곡성에서는 35.85%를 득표했거든요. 후보들이. 네. 네. 그 말은 한번 전남에서 그래도 조국혁신당에 잘해보라고 기회를 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대가 뚝 떨어졌다. 네,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 굳이 경쟁이 필요하다면 윤석열 타도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했어야 했는데 지금 윤석열 타도하는 그 빌드업 차원의 법안 발의 관련해서 국회 참석하지도 않고 영광 가가지고 그 군수 자리 하나 얻으려고 라방하고 이건 정말 굴비 팔고 라방하고 이거 지민 비조했던 분들한테 내가 왜 그런 투표를 했나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조국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치 엘리트고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 한 명 한 명이 비례대표가 정말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이걸 쏟으면 되겠나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국민들이 한번 조국혁신당에도 경고장을 알렸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교육감. 네. 물론 물론 이제 민주당이 낸 후보는 아니었고 네. 또 아예 당적을 가질 수가 없죠. 사실 교육감 그렇죠. 후보가. 그런데 민주진보 진영 후보가 이제 대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낮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평일날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율이 낮으면 우리나라의 성향상 보수층이 나와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른바 저 조직표. 그렇죠. 조직표고 네. 또 조전혁 후보가 인지도가 높은 후보였고 그렇죠. 정은식 후보가 단일화가 좀 늦게 된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제 중도 진보 쪽인 최보선 후보가 네. 이미 투표용지에 그 이름이 다 나왔었어요. 인쇄가 된 상황에서 이제 단일화를 네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 효과도 많이 이제 급감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투표율이 낮아요. 보수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진보층의 응집력이 이번에는 보여준 선거이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어떤 정책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국민들이 진보 진영이 바라는 정책 쪽에 더욱더 관심을 줬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 조전혁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보수가 보기에도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학폭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아니 어떻게 교육감 이런 사람을 찍어줘. 그리고 뭐 극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뭐 지원 유세 나온다 그랬다가 뭐 취소했다가 이런 소동이 있었어요. 뭐 고성국 가로세로 연구소 뭐 예. 이런.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보기에도 야 이거 너무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 진보 진영이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셨다. 저는 진짜 서울 교육감 선거를 보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저는 고문했었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 오세훈이 됐을 때도 지난번 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도 그 민주 진보 진영의 그 조희연 교육감님. 조희연 네. 교육감 이름을 벌써 까먹었습니다. 예. 조희연 교육감을 찍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 아니 다수가 오세훈을 찍었고 다수가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찍었는데 서울에서
진보 교육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는 불량식품 먹어도 우리 자식들한테는 불량식품 못 먹인다. 알아요. 국민의힘이 불량식품이란 거 알아. 그러나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런 불량식품을 먹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수일진 있지만 극우 보수 꼴통 보수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걸 시킬 수는 없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민주 진보 교육의 승리라고도 보는데 네. 근데 말이죠. 지난번 총선 선거 결과도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지금 구청별로 보니까 25개 구 중에 강남 3구하고 그 용산 빼고는 다 파란 다 이겼잖아요. 일단 파란색 정무식 후보를 파란색으로 비유하면 다 이겼어요. 다 이겼습니다. 다 이긴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거 정말 향후에 뭐 이제 대선이 먼저일지 지방선거가 먼저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민주당에게 그래도 청신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 강화 예. 그리고 서울 교육감 선거 예. 한쪽은 그래도 진보 진영이 승리했고 예. 한쪽은 우리가 졌지만 예. 득표의 성향이라던가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상당히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보통 전문가들이 같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같이 묶어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구별로 색깔로 나눠서 쫙 나눈 거 보면 총선에 비해서 오히려 이 파란색이 더 많아지는 지형을 볼 수가 있죠. 네네. 예,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상당 부분의 민심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향후에 지방선거 대선 전략을 짬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네, 민주연구원에서 맞습니다. 서울 민심을 어떻게 돌이켜야 될 것인지 이거는 지금 뭐 선거가 있거나 없거나 민주당의 숙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절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박해야 사실, 한다. 절박해야 한다. 제가 사실 방송 나오기 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국민들이 총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밀어줬는데 안이해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까 봐 늘 절박하게 겸손하게 윤석열 정권이라는 깡패 정권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손을 잡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 너무 무능하잖아요. 너무 무능해.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안보를 잘합니까? 경제를 잘합니까? 지표를 보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김건희 방탄막 터뜨는 거. 아주 돌쇠같이 그냥. 네, 돌쇠같이. 예. 그런 것만 잘한다. 근데 그나마도 특검이란 역풍을 말할 건데 어쨌건 민주당은 최근에 뭐 기본사회도 얘기를 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잘하려고 지금 위원회도 만들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정당, 유능한 민주당을 통해서 지방선거 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하게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이한 모습을 보이면 된다. 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저돌적으로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이 말씀인데 네. 부산은 왜 그랬습니까? 이 부산 보니까 이게 그 뭐랄까 저쪽 당에 대한 동정표도 물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정표로 하면 윤석열에게 얻어맞는 한동훈에 대한 동정표도 약간의 분명히 것도 있었던 것 있습니다.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열심히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글쎄 뭐 이제 일단 졌으니까 그래도 패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요.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도 짚었는데 이제 돌발 악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모 의원의 이제 발언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김영배 의원.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그 의원의 발언 하나 가지고 확 뭐 기세가 꺾였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오히려 보수를 자극한 한 요인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조직이죠. 그럼 기존에 있던 조직력이 더 힘을 많이 발휘하는데 여기가 보수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탄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의 열세를 저희가 조금 더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부산이 좀 독특한 정서가 있다라고 그래요. 어떤 정서가? 이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분다고 하더라도 이걸 쪼개서 들어가 보면 부산 분들이 약간 삐댄다 그러나 그런 묘한 심리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전국적 여론이라든가 여론조사 넣지만 작은 단위로 특히 노년층이 많은 곳을 봤을 때는 그런 심리가 작동해서 야권에게 좀 불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예, 그것도 있는데 부산시당이 지금 이재성 위원장님이시죠? 거의 이분은 혁명적으로 부산시당 위원장이 됐어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부산에 나름대로 오랫동안 그 민주당 간판을 들고 정치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이재성 위원장은 이번 총선 때 그 민주당에 영입이 돼서 부산에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 됐는데 그 기존에 그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에서 정치했던 분들하고 그게 결국 화합이 잘 안 되는 모양인가 봐요.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번 선거 결과를 나쁘게 나오게 만들어서 향후에 이재성 위원장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집단적인 어떤 비토, 사보타주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뭐 지금 우리 당이 혁신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발맞춰서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과거가 좋았어라는 네.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어쨌든 부산 지역의 패배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고 지방선거 압승하고 대선 가는데 정말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혁신의 과정에서 이 고통을 우리가 벗어나고 혁신 세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분들이 또 혁신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뭐 당내 사정이라니까 말하기가 참 힘스러운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어떤 혁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이재성 위원장이 뭐 포용력이 뭐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부산 민주당은 포용력 화합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의석수가 한 석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어떻게든 다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면목 일시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온 네. 사람이 당원들의 어떤 혁명적인 표몰이로 부산시당 위원장이 됐다면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고 말이죠. 사보타주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태도는 너무 좀 실망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최소한 선거 승리는 해놓고 그다음에 네가 옳았느니 내가 옳았느니 해야 되는 건데 아예 그냥 뭐 이기든 지든 아니 더 나아가서 지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 너무나 중요한 선거인데 이 선거를 이렇게 망쳤다면은 그런 분들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더 정치하실 그런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정말 당의 비주류였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이재명 대표를 왜 또 당대표로 선출해 주셨을까? 정말 이제는 민주당이 바뀌고 네. 혁신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네. 그랬기 때문에 총리 출신, 장관 출신이 아닌 정말 그렇지. 비주류였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예. 대선 주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네. 당대표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이번에 네. 다시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개개인의 요만한 거 가지고 소탐대실하면 어떻게 윤석열 정권하고 그럼요. 맞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제가 너무 속상하고요. 정말 읍수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많은 동지들이 검찰에 탄압받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이 깡패 정권에 맞서서 이기겠어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소탐대실 좀 기분이 상해서 혹은 내 과거의 기득권을 혹시 잃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대선에서 이기자 이렇게 정말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현역 의원이 박재호 그리고 최인호, 전재수 다 저기 비명이었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아니 근데 부산에서 말이죠. 민주당 정권 창출할 마음들이 있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은 아직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 때 보여줬던 그 태도가 대선이 먼저일지 지선이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서 뭐 차라리 상대가 되더라도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 대선이 만다면은 그것도 게다가 부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를 뭐 딴 사람을 대체 교체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야 네가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뭐 이런 또 마음으로 임한다면은 요건 정말 우리 부산의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맞습니다. 반대되는 그런 정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하고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정말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우리 임미애 후보 예전에 경남에서 시장에서 폭행당해서 끌려나가는 사진하고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후보. 임미애. 그렇죠. 네, 대구 지역에. 예. 그때 우리 이제 3번 민주연합 들고 피켓을 들고 장바닥에서 그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막 질질질 끌고 가고 막 이런 게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자해 공갈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추미애 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과거에 선거운동 하러 대구에 갔는데 길 한복판에서 돌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세월을 견디면서 우리가 민주당의 깃발을 지켜낸 게 바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입니다. 그렇죠. 부산, 경남의 표를 얻지 않고 대선에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이렇게 해당 행위에 준하는 그리고 어디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팔짱 끼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국민의힘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네네. 안 그런 됩니다.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죠. 민주당에서. 아니 뭐 민주당에서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나를 불이익 주면 나 그 당 가면 돼. 저 당 가면 돼. 이 마인드라면요. 빨리 가세요. 가셔서 털을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조경태처럼. 아이고 정말 참. 근데 나달도요. 좋은 나달을 주가지고 썩은 나달 주면 망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썩은 자, 나달로 어떻게 밥을 만?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나놉니다. 영남권에서는 뭘 해도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또 게다가 우리 또 전예현 부원장님은 강원도 강원도에서 출신입니다. 했었죠. 강원도도 만만치 않아요. 아 너무 어렵죠. 근데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표님이 또 어쨌든 안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표님이 굉장히 그런 지역주의 타파하는 데 많이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있고 예. 또 지금 보면은 우리 젊은 당원들이 또 거기 지역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 굉장히 제가 고무적으로 보고요. 음. 이 지역주의 벽을 꺼는 게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완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부산에서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당원들이 되게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 부산, 영남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과거에 우리가 경남의 벽이 안 깨질 것 같았지만 네. 경남지사도 냈었고 강원도도 최문순 지사 나왔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3선 하셨습니다. 제가 네. 같이 일했잖아요. 그리고 뭐 올림픽 성공시켰고 그때 최문순 지사를 중심으로 원팀에서 지방선거 판이 완전히 정말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흔들린 우리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너무 힘든 상황에서 뛰는 동지들에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끼리 분열되지 않도록 단합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열심히 있어요.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고 예, 뭐 이번에 그 전략은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부에 뭐 알 수 없을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파헤쳐 가지고 고쳐서 신상인 민주당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면 됩니다. 영남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